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저명관수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명관수는 흙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식물이 화분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게 하는 관수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런 저명관수를 할 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화분을 물에 담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식물 뿌리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 받기입니다.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통이나 트레이에 화분 높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잠길 만큼 상온에 물을 채웁니다. 두 번째는 화분 담그기입니다. 물이 담긴 용기에 화분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흙 속의 모세관 현상을 통해 물이 화분 아래쪽 구멍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분 확인 및 꺼내기입니다. 화분의 크기와 흙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에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화분 맨 위쪽 흙 표면이 촉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면까지 물이 올라왔다면 즉시 물에서 화분을 꺼냅니다. 네 번째는 물 빼기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꺼낸 화분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화분 밑구멍으로 남아있는 물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이런 순서를 거쳐 저명관수를 해주는 것이 식물의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그럼 저명관수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명관수를 하면 토양 전체에 균일한 수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물길이 생긴 곳으로만 물이 빠져나가 토양 내부가 골고루 젖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저명관수는 아래서부터 서서히 물이 흡수되므로 화분 속 흙 전체가 골고루 젖습니다. 두 번째로 잎과 줄기의 병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시클라멘, 바이올렛, 다육식물 등 잎이나 구근, 즉 알뿌리에 물이 닿으면 쉽게 무르거나 곰팡이병이 생기는 식물들에게 안전한 물주기 방식입니다. 셋째, 건강한 뿌리 생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뻗어나가는데요. 바닥에서 물이 공급되면 뿌리가 화분 아래쪽으로 깊고 넓게 자라도록 유도하여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넷째, 토양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강하게 물을 주면 흙이 파여 유실되거나 토양이 단단하게 굳어질 수 있는데 저명관수는 이를 방지하고 토양 내 통기성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저명관수도 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 저명관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염류집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물을 주면 토양 내 쌓인 미네랄, 비료, 찌꺼기, 염분 등이 물과 함께 화분 밑으로 씻겨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저명관수만 반복하면 물이 위로 올라와 증발하면서 토양 표면에 하얀 소금기, 즉 염류가 농축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는 뿌리에 삼투압 스트레스를 주어 생리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명관수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흠뻑 주어 흙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저명관수는 과습 및 뿌리 썩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분을 물에 담가둔 것을 깜빡 잊고 장시간 방치하면 흙 속의 산소가 부족해져 뿌리가 질식하고 썩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이 화분의 흙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키우는 화분이 많을 경우에는 저명관수로 관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명관수의 올바른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저명관수만을 고집하며 화분에 물을 주기보다는 식물과 화분의 토양 상태를 고려해가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